이복현 금감 원장에 대한 비판이 지금 너무나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나 최근 뭐 3프로 TV 나와서 유튜브 방송 혹은 네. 방송 나와서 자꾸 금감 원장이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3%에 나와서 나는 보수다라고 얘기하니까 음, 굉장히 생경하더라고요. 음,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그 사람이 보수인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경제에 대해서 또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이 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금감원에서 좀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 예, 또, 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좀 오버액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상법 개정에 직을 걸겠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했었고, 또 이번에는 주주보호가 보수의 가치라면서 상법 개정에 반대를 하게 되면 대선 승리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유독 이 상법 개정에 금감원장이 목을 메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건 좀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처음 이 직을 걸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 금감원장이 다음 스테이지를 로펌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로펌계로 옮겨서 기업과 주주들 간의 소송이 좀 늘어나게 되는 환경을 만들게 되면 일감이 좀 풍부해지는 환경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로펌에 가서 이제 좀 열심히 활동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지 우리가 좀 잘 유추해보고 잘 행간을 읽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직을 걸겠다고 한 이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행사를 하자 사의를 한번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려됐었고요. 이후에 지지난주에 홍콩 중국 금융당국 수장들과 만남 회동을 갖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협력하자라고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복형 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 5일 3년 임기가 마무리될 시점인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면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승리는 어렵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바로 공개가 됐던 3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시장의 룰 관련해서 공정하게 하자고 얘기하는 게 보수의 가치에서는 맞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보수가 이 가치를 놓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인수위부터 상법 개정 관련해서 배임죄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세우려고 했으며, 현재 민주당이 낸 것보다 더 세련되고 깔끔한 조문을 준비를 해왔었다. 즉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걸 좀 추진해 온 바가 있다라면서 명분을 삼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주주가치 보호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왔던 건데 보수가 진보에게 뺏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불어 향후 거치에 대해서 정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보수주의자이며 민주당에 입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발언했는데요. 주주가치 보호나 시장제도 개선은 물론 필요하고요. 이 아젠다를 보수 쪽에서 선점하는 게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보면 너무 서두른다는 인상이 있고, 공정한 시장 룰을 위해서 상법을 개정하자는 게 꼭 맞는 것인지는 사회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너무 프레임 잡고 밀어붙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 국민의힘이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견이 있는 이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 표심을 잡으려면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 보수는 상법 개정에 찬성해야 할 것이다. 나는 보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과연 그럴까요?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라면서도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고심 끝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 권한 대행님이 우려하는 그 방점을 찍은 사안은 이 지점입니다. 일반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걸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을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것에 저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업의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것이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과 재계 쪽에서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 부담이 가중된다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도구라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주인이 우리 기업가와 주주들이 돼야 하는데 우리 기업을 노리고 있는 해외 자본이 돼서 해외 자본들이 주인처럼 행사를 하면서 기업들의 소송을 하게 되고 이런 소송 이슈로 우리 기업들이 위협을 받게 되면서 기업을 결국에 뺏겨버리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것, 이 가능성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을 이끌고 있는 수장 F4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4를 좀 보셔도 의견이 나뉩니다. 정치권에서도 분명히 보수와 재계, 민주당 이렇게 나뉘고 있고 F4 내부에서도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총재 이 4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 강력 찬성 입장이고요. 반대로 금융위원회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아닌 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사이에서 이렇게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반 주주 보호 부분은 자본 거래만 해당되는 자본시장법 쪽이고 상장사와 관련됐지만 상법은 일상적인 모든 기업의 영업활동을 포함하게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서 어떤 게 적절하고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 디테일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디테일을 위한 각계각층의 논의가 중요하지 직을 걸면서 상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법이든 자본시장법이든 해당 법을 지휘하고 결정할 위치에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월권 행위나 다름없는 바입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월권 횡이라는 지적은 여러 번 나왔잖아요. 네. 근데도 계속해서 방송 출연을 하고 있고 또 3프로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보수주의, 시장주의자로서 보수 영역에서 활동할 것이다 라면서 민주당 입당 가능성을 일축하긴 했는데 뭐 다 좋아요. 보수주의 뭐 본인이 입에 담고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왜 유상증자 허가제를 도입해서 기업 활동을 제어하려는 것이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라는 지적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펜앤마이크 TV에서 좀 날카롭게 그동안 이 이복현 금감원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비판을 해왔었는데요. 보수라고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말에 유상증자 관련 중점 심사 방식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상증자의 적절성 여부는 기업과 시장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시장 경제인데 그런데 금융감독 당국이 나서서 유상증자 적절성을 따지겠다니 이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고요. 큰 정부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뭐 기업 공개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기업 쪽에서 조달하는 수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하지 못할 거면 기업이 상장할 명분이나 이유 자체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금융당국이 심사하겠다고 하면 이건 기업들이 금융당국에 당장 직접 라인을 대거나 관리를 하거나 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 기업 활동에
경영에서 자금 조달은 매우 중요하고 크리티컬한 문제인데요. 기업의 자금 조달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우리 자본시장 시스템은 부패하고 망가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럼 우리 기업들의 사업 기회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단기 투자에 몰두하는 투자자들은 유상증자로 주주 가치 희석이라는 그런 우려로 하락하게 됐을 때 손실을 보게 된다면서 불만을 삼는데요. 하지만 한 기업과 또 오래 가려는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이 기업이 자금 조달을 잘하고 이것을 투자를 하고 더 큰 성장을 일으키려고 할 때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마다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서 유상증자로 인한 투자가 과연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좀 명쾌하게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 알 수는 없는 문제지만요. 그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 기업가이자 또 투자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시장의 작동 원리를 거스르는 행위를 금감원장이 나서서 하려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지난해 고려아연, 금양, 진원, 생명과학 같은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계획했다가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받아서 결국에 유상증자를 철회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아연과 금양은 공교롭게도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배터리 산업의 기업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재명 테마주인 형지 INC는 기존 발행 주식 수의 90%에 달하는 신규 주식을 발행하는 유상증자 승인을 3주 만에 금감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주주가치 희석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데이터로 따지면은 퍼센테이지로 따져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90%를 신주로 또 발행하는 겁니다. 주주 가치가 많이 희석되겠죠. 그렇죠. 예, 어느 정도까지 훼손되나요? 거의 뭐 반으로. 절반, 반토막. 그쵸? 예, 반으로 주주 가치가 당장 현재로서는 예. 희석된다고 보실 수가 있는 사안인 거죠. 그런데도 금감원은 신속하게 유상증자 길을 터줬습니다. 금감원의 유상증자 심사 원칙과 기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근원을 추적한 역작 반일 종족의 역사 내란. 우익 정권 탄핵 사태의 핵심은 좌익들의 역사 날조입니다. 저들의 역사 내란을 평정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영훈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좌익들의 역사 날조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책을 통해 역사 내란 세력의 실체를 깨닫고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반일 종족 척결운동에 나섭시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